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2를 3번 더하거나 또는 3을 2번 더하거나. 2 곱하기 3이라는 말은 2를 3번 더하거나 또는 3을 2번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6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2 곱하기 3이 6이라는 건 알고 2 곱하기 3이 2를 3번 더하거나 또는 3을 2번 더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으면 2 곱하기 3이 6이 된다는 걸 알아도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에 벡터 물리량을 기술하는데요. 이 벡터는 3개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fx, fy, fz 각각 3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벡터 f는 xyz, xyz, xyz 각각 3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그리고 k 3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벡터인데요. 벡터는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이런 물리량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람의 속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 사진에 있는 대양의 해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 사진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벡터 F는 흐름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기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벡터 F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기술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특정 곡면 S 또는 이 곡면의 테두리, 곡선, 이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 F는요, 일반적으로 rate of flow라고 말하고요, 식으로는 rho V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rho는 밀도를 나타내고요, V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서피스 S가 있는데요. 이 서피스 밖으로 법선 벡터 N 방향으로 이 F가 빠져나오는 양을 계산해 보면요. 더블 인티그럴에다가 F에다가 N, ds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 식에다가 F 자리에다가 로 B를 대입하고요. 이 식에서요. 로는 밀도를 나타내니까 델타 X 곱하기 델타 S고요. 이 분자는 질량 델타 M이고요. V는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누면 이거는 크기이고요. 이거의 방향이 N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속도를 나타내고요. 이 부분이 밀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놓고 델타 X와 델타 X는 소거가 되고요. N.N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 되고요. 이 ds와 ds가 소거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델타 t분의 델타 m이 나오고요. 이거를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플럭스는 라틴어고요. 영어로는 플로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벡터 필드 F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 서피스 S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피스 S는요, 일반적으로 X, Y, Z 3개의 성분을 갖고요. 각 성분은 2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서피스 S, 이 서피스 S를 기술합니다. 여기서 이 면적분을 할 때는 서피스 S를 사용했고요. 이 서피스 S는 이 곡면입니다. 그리고 이 곡면 테두리에 곡선 C가 있는데요. 이 곡선을 따라 순환하는 양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따라 순환하는 양은 일단 곡선을 나타내는 커브를 기술하는데요.
이런 곡선은 한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x, y, z 이런 함수로 기술합니다. 이 곡선 C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선적분을 하는데요. 그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벡터 F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이거를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적분할 때는 곡면의 테두리 C를 따라 적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C기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면적분을 계산할 때는요, 적분 아래에 곡면을 나타내는 S기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면적분할 때는요, 플럭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선적분할 때는요, 이 곡선의 테두리를 따라 순환, 서큘레이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면이 폐곡면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폐곡면일 때는요, 부피적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중적분을 하는데요, 벡터 F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하고요, 부피적분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를 서피스 인티그럴 할 수도 있고요, 부피적분을 이용해서 플럭스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큘레이션을 계산할 때요, 이거를 면적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벡터 F에 대해서 컬연산을 취하고요, 서피스 인티그럴을 취합니다.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면적분을 부피적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피적분 할 때요, 부피를 벡터로 기술합니다. 부피를 기술하는 벡터는요, 세 개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X성분, Y성분, Z성분, 세 개의 성분을 갖고 있고요, 각 성분은 세 개의 파라미터를 취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면적분 할 때는요, 면적분을 나타내는 벡터 S는 역시 세 개의 성분을 갖고요, 각 성분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적분 할 때는요, 곡선 C는 역시 세 개의 성분을 갖고 있고요, 각 성분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량을 벡터 F로 나타내는데요, 이 벡터 F를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 벡터 필드에는 XYZ, XYZ, XYZ 각각 XYZ 좌표를 받는데요, 이 XYZ 좌표는 볼륨에서 X, Y, Z 값을 읽어오고요, 면적분 할 때는 서피스 S에서 X, Y, Z 값을 읽어오고요, 선적분 할 때는 곡선 C에서 X, Y, Z 값을 읽어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벡터 캘큘러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의 물리량을 벡터로 나타냈고요, 벡터의 연산 종류에 따라 볼륨을 나타내는 벡터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서피스를 나타내는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곡선을 나타내는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량에서 벡터 F의 XYZ, XYZ, XYZ 각 파라미터는 볼륨 계산할 때는 볼륨 벡터에서 갖고 오고요, 면적분 할 때는 서피스 벡터에서 갖고 오고요, 선적분 할 때는 곡선 벡터에서 갖고 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벡터 캘큘러스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해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2를 3번 더한다, 또는 3을 2번 더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도 실제로 6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연산의 기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 적분할 때 또는 면 적분할 때 또는 선 적분할 때 중간중간에 나오는 벡터 연산의 각 성분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요, 벡터에서 어렵지 않습니다.